여러분, 이 영상이 재미있으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요즘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의 한강이 부럽다는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는 건데요. 강이라기엔 너무 크고 바다라기엔 조용한 서울 도시 한복판을 관통하는 거대한 수면. 도쿄 시민들은 스미다강 홍수 때문에 불안에 떨고, 파리는 센강 때문에, 런던은 템즈강 때문에 매년 수해를 당한다는데, 서울만 특이하게 강덕을 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도대체 한강은 뭐가 다른 걸까요? 오늘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근 일본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학계에서 놀라운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한강이 부럽다는 겁니다. 처음 봤을 땐 의아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 일본의 선진 도시들이 한강을 부러워할까요? 친 도쿄를 비롯한 세계 대도시들이 공통으로 겪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강과 도시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시가 발전할수록 강은 점점 좁혀집니다. 도로를 깔고 빌딩을 지으면서 강의 폭이 자꾸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집중호우가 오면 강이 도시를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일본의 스미다강은 매년 홍수 걱정에 시달리고, 파리의 센강은 폭우 때마다 인근 지역이 잠기는 일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서울은 반대입니다. 한강은 도시 한복판을 흐르면서도 오히려 도시를 보호합니다. 여름엔 열섬을 완화시키고 겨울엔 대기 흐름을 개선시킵니다. 심지어 기후재난이 와도 잠잠하기만 합니다. 이게 결국 일본과 유럽 도시들의 눈에 신기해 보인 거죠. 왜 서울만 가능한 거야? 라고 물으면서요. 세계 주요 도시들을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각각 다른 나라, 다른 강인데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먼저 도쿄의 스미다강입니다. 폭이 겨우 100m 정도인데, 도쿄 중심부의 인구 밀집도를 생각하면 이는 너무 좁습니다. 집중호우 때마다 강이 범람할 위험에 있고, 시민들은 항상 불안감 속에서 생활합니다. 파리의 센강은 어떨까요? 폭이 겨우 200m 정도로 더 좁습니다. 여름엔 열섬 현상 때문에 수온이 올라가는 문제가 생기고, 폭우가 오면 침수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2016년과 2018년 파리는 대홍수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런던의 템즈강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지만, 2014년 대홍수 때 템스 강 주변 지역이 물에 잠기는 대규모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로도 매년 홍수 대비를 놓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강이 도시를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라는 것. 도시는 계속 커지는데 강은 좁혀지니 결국 강이 도시의 약점이 되는 거죠. 이것이 세계 선진 도시들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은 어떻게 다를까요? 가장 단순한 답은 한강이 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한강의 폭을 보면 도심 기준으로 1.2km에서 2km입니다. 도쿄의 스미다강이 100m, 파리의 센강이 200m일 때, 한강은 약 10배에서 20배 큽니다. 이 정도 규모의 강을 가진 천만 도시는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강이 그냥 큰 게 아니라 강을 중심으로 도시가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서울은 강을 좁혀서 도시를 만든 게 아니라 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도시 전체를 배치했습니다. 그 결과 강은 항상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집중호우가 올 때를 생각해보세요. 한강은 거대한 수면의 여유로 그 충격을 흡수합니다. 남은 에너지는 대기 속으로 흩어져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도시 전체의 대기 흐름까지 개선시킵니다. 쉽게 말해 한강이 서울의 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도시가 나쁜 공기를 배출하면 한강이 그걸 정화하고, 도시가 열을 내뿜으면 한강이 그걸 식혀줍니다. 이게 가능한 건 한강이 단순히 크기만 크다는 게 아니라 도시 전체와 조화롭게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강이 크다고 끝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강을 다루는 수준입니다. 한강은 최첨단 기술로 관리됩니다. 먼저 수위와 유량 예측 기술이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폭우가 오기 며칠 전부터 강의 수위 변화를 예측합니다. 정확도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 다음이 통합관리 시스템입니다. 한강 상류에 있는 여러 댐, 그리고 중간중간의 보, 그리고 수문들이 모두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폭우 예보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댐의 수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강의 수위를 조절합니다. 마치 심장이 혈액을 펌프질하듯이요. 여기에 수문의 시간 감지 센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한강의 곳곳에 설치된 수천 개의 센서가 실시간으로 수위, 수온, 흐름 속도를 측정합니다. 이 데이터는 모두 관리 센터로 전송되고 전문가들이 즉각 대응합니다. 특히 인상적인 건 잠수교 수위 관측 시스템입니다. 강남과 강북을 잇는 잠수교의 수위 변화를 밀리미터 단위로 측정하는 기술인데, 국제 수문학 학회에서 인용될 정도로 정교합니다. 이 정도면 단순히 관리를 잘한다는 차원을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라고 평가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 모든 게 가능했던 이유를 확실히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2022년의 기록적 폭우 사건입니다. 그때는 정말 심했습니다. 시간당 141mm의 폭우가 내렸거든요.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아세요? 일반적인 폭우 기준이 시간당 30mm인데 그 4배 이상입니다. 하늘에서 정말 물이 퍼붓는 수준이었습니다. 당연히 일부 지역은 침수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중요합니다. 서울의 주요 기능은 유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지하철은 돌아갔고 도로는 통제되었지만 기본적인 도시 기능은 살아있었습니다.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첫째, 한강의 거대한 여유폭이 물을 받아뒀습니다. 엄청난 양의 빗물이 흘러들어와도 한강은 버텼습니다. 둘째, 댐과 보가 정교하게 수문을 조절했습니다. 사전에 계획된 대로, 계산된 대로 수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강의 수위를 관리했습니다. 셋째, 수문의 시간 실시간 대응 체계가 작동했습니다. 센터의 전문가들이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한 번에 100명 이상이 즉각 대응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작동한 결과 시간당 141mm의 폭우를 받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세계 도시 치수 전문가들이 2022년 서울의 사례를 분석했고 그들의 평가는 한결같았습니다. 이 정도면 세계 최고 레벨이다. 그런데 한강의 가치는 단순히 홍수를 막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물 공급 인프라에서도 한강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도쿄의 수도국을 보세요. 공급하는 물의 20% 이상이 노후 배관을 타고 새어나갑니다. 100리터를 공급하려면 120m 이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너무 심하지 않나요? 런던도 비슷합니다. 오래된 파이프라인 때문에 유실률이 15% 정도입니다. 반면 한국은 어떨까요? 상수도 유실률이 3%대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최상위권입니다. 100리터를 공급하면 3m만 새어나간다는 뜻입니다. 이게 단순한 관리가 잘했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학계에서 세계 표준급 기술력이라고 평가하는 수준입니다. 정수 처리 기술부터 배관 재료, 누수 탐지 시스템, 유지보수 방식까지 모든 것이 선진화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건 한강은 단순히 도시를 홍수에서 보호하는 것뿐 아니라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생명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줄을 다루는 한국의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강과 권력의 관계 말입니다.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반도를 놓고 싸울 때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어디였을까요? 바로 한강이었습니다. 한강을 차지한 세력이 결국 한반도의 패권을 잡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강은 단순한 물의 공급처가 아니었습니다. 한강은 군사 요충지였고 물류의 중심지였고 농업 용수의 원천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한강 유역은 한반도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따라서 한강을 차지한 세력은 경제력을 얻게 되었고 그것이 곧 군사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고려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려의 수도가 개경현재의 개성에서 남쪽으로 이동할 때마다 항상 한강이 이슈였습니다. 조선이 건국될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성계는 명제상, 정도전과 함께 새로운 수도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두고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한양, 지금의 서울입니다. 왜 서울로 정했을까요? 바로 한강 때문입니다. 한강은 경제의 중심이었고 방어의 요충지였고 물자 유통의 중심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도 일본은 한강에 주목했습니다. 일본이 한강에 볼을 지으려고 한 이유도 결국 한강이 그만큼 중요한 자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14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한강을 차지한 자가 그 지역의 패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한강을 완벽하게 활용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역사와 현대가 만난 증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시간이 흐르면 도시는 바뀝니다. 빌딩이 올라갔다 내려가고 도로가 확장되었다 축소됩니다. 하지만 강은 남습니다. 1400년 전의 한강이 지금의 한강과 같은 자리에 있듯이요. 작은 강 때문에 매해 고통받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도쿄는 매년 스미다강 때문에 불안해하고 파리는 센강 때문에, 런던은 템즈강 때문에 홍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들은 물론 훌륭한 도시들이지만 한 가지에서만큼은 보완할 수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서울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강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강이 크다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해안으로 강을 중심에 둔 도시 설계, 그리고 현대 최첨단 기술로 강을 다루는 수준이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도시 계획, 기후 기술, 수치 시스템, 관리 역량 이 모든 것이 1400년의 역사 속에서 축적되고 현대에 다시 태어난 결과가 바로 지금의 한강입니다. 서울이 천년 수도로 불리는 이유는 결국 한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한강을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과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한강을 바라볼 때
이제는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으로만 보이지 않을 겁니다. 1400년의 역사가 담긴 세계 최고의 치수 기술이 담긴 그리고 우리 도시의 미래를 지켜주는 한강으로 보일 것입니다. 어떠셨나요? 한강의 진짜 능력 느껴지셨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다양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한강의 생태계, 역사 속 한강의 변화, 그리고 미래의 한강까지 정말 흥미로운 콘텐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저희 채널을 더욱더 성장시킵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